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이 부족하다고 말해왔던 시장에서 최근에는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보름 사이 수천 건이 새로 나오며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더 떨어질까봐 기다리고 있고 팔려는 사람은 더 오를 수도 있을까 봐버티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멈춘 듯 보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점점 커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걸까?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집이 특정 사람들에게 몰려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아무리 새로 지어도 시장에 나오는 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의 중심에 있는 제도가 바로 임대사업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집을 오래 임대하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 임대 물량이 늘고 세입자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실제로 장기 임대주택에는 큰 폭의 세금 공제가 적용됐고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임대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됐고 여기에 세금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채를 사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 제도가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문제까지 겹치면서 제도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정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임대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도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이 말은 곧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세금 부담이 적다면 그대로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은 계속 누군가의 손에 묶여있고 실제로 거래 가능한 물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은 늘었는데도 체감되는 공급은 부족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동산 시장의 구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고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매도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을 낮춰 급하게 내놓는 매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수억 원 낮춘 가격에 나온 사례도 보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되고 앞으로 세금이 더 늘어날 것 같고 지금이 정리할 시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까요? 지금은 아직 거래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더 떨어질까봐 기다리고 팔려는 사람은 버티면서 가격을 크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한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전국적으로 130만 채가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집값에 큰 영향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은 빌라와 오피스텔 중심이고 아파트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나오더라도 기대만큼 가격을 크게 흔들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주택들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규모는 수만 가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 세금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동안 묶여있던 집들이 매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논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집을 더 짓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이미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먼저인지 이 선택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겉으로 보면 조용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물은 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집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 정리할 시점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정책, 세금, 금리, 심리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네 가지가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인 흔들림일까요? 아니면 진짜 흐름이 바뀌는 시작일까요?